자,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쌍가로 4번.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및 인가. 자, 같이 봅니다. 자, 먼저 여기 정리하고 책을 볼게요. 자, 얘는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 계획과 인가, 요거 인가. 건자 똑같습니다. 인가 건자. 누구일까요? 당연히 시장 군수이겠죠. 군수, 시장 군수. 자, 또 모두 인가받아라. 변경도, 또 중지도, 또 폐지도 전부 다 인가받아라. 하지만 나오죠.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얘는 뭐요? 똑같이 신고합니다. 똑같아요. 요 내용이 조금 더 있습니다. 양이 좀 많은데 그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좀 가지수가 좀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이걸 보고 할거면요. 쌍가로 4번 수립 및 인가. 1번 시행되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가 되면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하여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 변경, 중지, 폐지도 인가받아라. 하지만 2번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해라. 어떤 경우냐? 기억, 단순 정정. 말 표현이 단순 정정일 때. 그 다음에 니은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긴 있지만 분양 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때. 그 분양 설계 변경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디귿 관리처분 계획 변경에 대하여 소유자 전원 동의가 거의 없죠. 100% 전원 동의를 얻어 변경할 때. 그리고 정관 및 사업 시행 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할 때. 정관에 따라, 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할 때는 당연히 해라. 그때 신고하라 그 얘기죠. 미움 판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신고함으로써 하면 된다. 비읍. 자,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변경할 때 이런 것도 좋은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시옷, 주소 변경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신고죠. 어디 가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단순 정정, 분양 설계 변경 소반이 아니한 때 변동이 있어도 디귿 전원 동의받아 변경, 정관 및 사업인가 변경에 따라 변경, 판결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핵심 단어 가지고 찾아보세요. 너무 이렇게 외우려 하지 마시고. 5번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 및 작성 기준. 1번 내용. 저를 봐요. 조금 전에 사업시행 계획은 그냥 단순하게 설치, 계획, 대책. 물론 공부할 때 내용을 보다 보면 또 들어오겠지만, 관리처분 계획은요, 요 관리처분 계획. 자, 여기 관한 내용은 일단은 분양. 뭐라고요? 관리처분 계획은 다른 말로 분양 계획이야. 그러니까 분양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분양자가. 일단은 100% 아닐지라도 기억, 분양 설계, 이거잖아. 분양 설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분양 대상자의 주소 성명. 디귿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동그라미 하세요. 저를 봅니다. 분양 예정지, 앞으로, 아직까지 사업 안 나간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 공사 착수 안 들어갔잖아요. 앞으로 받을 토지, 앞으로 받을 건축물의 분양 예정지에서 대체적으로 금액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추산액이지 정확한 가격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추산액. 대지의 추산액. 계략적인 금액입니다. 추산액. 건축물의 추산액. 만약 이것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틀려요. 건축물의 가격은 딱 정해진 겁니다. 그죠? 가격 X. 추산액. 왜? 앞으로 미래일 것을 미리 예측 가능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안 되죠. 그
다음에 리을 분양, 또 분양 나오죠.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동그라미 하세요. 종전의 옛날 거 분양받을 거는 앞으로 받을 거, 종전 옛날 거. 종전의 첫 번째 토지 건축물의 명세, 이름 다 일일이 다 나열하고요. 또 있습니다. 종전의 사업시행 줄 거예요.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 얘는 가격. 절로 봐요. 이때 앞으로 착수 이후의 분양가는 추산액이지만 이미 지나간 사업시행 인가 고시할 시점 가격이 뭡니까? 종전 가격이에요. 종전가는 지나갔기 때문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는 종전 추산액 이런 말이 안 어울려요. 종전 가격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종전 가격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정해서 여기다가 적으라는 얘기예요. 그 시점이 뭡니까?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 요때 시점의 가격을 적어라.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 종전 가격은 가격이 맞아요. 맞고 언제 시점?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 그날 시점 가격, 종전 가격은요. 그리고 나머지는 앞으로 받을 거는 추산액입니다. 또 있잖아요. 미음 정비사업의 동그라미 추산액. 정비사업비는 아직까지 공사에 착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 나와라고 딱 떨어지게 말 못합니다. 얘도 추산액. 그리고 난 다음에 플러스 조합원 부담 규모 및 부담 시기. 그러니까 정비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니까 돈을 너도 부담해라. 대충 얼마, 부담 규모가 어떻게 되고, 부담 시기 언제나 바로 이어 나오겠죠. 얘는 분양자가 안 나와도 대충 알겠죠. 추산액. 분양 대상자의 종전의 옛날 거,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저당권 등등 있나 없나 다 권리 명세. 그 다음에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 들어보세요. 얘는 특히 분양자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추산액. 하지만 종전은 가격이면 종전 가격, 예정지는 추산액입니다. 이렇게 좀 넓은 의미에서 좀 이해를 좀 하면 좋겠어요. 하나 다 요일로 하지 마시고요. 요거 사업시행 계획과 구분시켜줘서 이렇게 좀 틀을 좀 마련하고 난 다음에 문제 풀면 좀 더 나아지겠죠, 앞으로. 2번 관리처분 계획의 작성 기준 들어보세요. 우리가 개발법으로 말하면 환지 계획이에요. 그죠? 환지 방식이니까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 위지면 토수리환. 그죠? 위지면 토수리환. 관리처분 계획 작성 기준은 그 중에서 면이환 줄 거예요. 면이환. 면이환을 종합적 고려하라 그 말이죠. 니은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증가, 즉 증환지 개념, 감소, 감안지 개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적정 규모가 될 수 있도록 해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아시겠죠? 그러니까 증가시키는 건 뭐죠? 증가시키는 것은 증환지, 감소하는 건 감안지, 그런 개념이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발법으로 말하면은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데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고요. 이거는 즉 직권에 의한 한지 부주장 뭐 그런 개념도 들어가겠죠. 리얼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면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 이것도 어찌 보면 좀 증환지 개념이고요. 토지에 가름하여 보상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에 있는 대지의 공유지문을 급할 수 있다. 즉 입체 환지 개념, 이런 것들. 위험 나오네요. 분양 설계
분양시장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요거. 분양 설계는 요거 나오죠? 3번 공급 가능 주택수 무조건 기억 1주택 공급 하나 공급 언제나 가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 1개 2개 3개 주택. 절로 보세요. 앞에서 배웠던 거 똑같습니다. 나 혼자 A가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하나, 나 혼자 건축물을 여러 개 써도 하나. 그게 가고, 나는 뭐냐? 공유. 주택에, 하나의 주택에 여러 명 공유? 하나. 하나의 건물에 여러 명 공유? 하나. 그게 나의 나. 니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줍니다. 다 공급할 수 있다. 개발법 배운 그대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입니다. 즉 성장관리 권역이 되겠죠.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은 2개금은 2개, 3개면 3개 다 줍니다. 근로자 숙소, 기숙사용도 다 주고요. 그 다음에 다 국가, 지자체, 주공 등라 공공기관, 즉 공공시행내는 다 가져갑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법 시간에 기억나죠? 디귿 종전의 토지 건축물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에서 저를 보세요. 내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든 건물이든 내가 그 가격이 3억이야. 3억.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면적이 뭐 85야. 건물이 모든 게 85예요.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3억 범위 내에서 85 범위 내에서 2주택, 2주택 주택 2개를 공급할 수 있다. 나 1억 5천만 원짜리 2개. 아시겠죠? 가능하면 어차피 그 돈 범위 내에 면적 범위 내에서 주택 2개를 공급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1주택은 무조건 소형이에요. 소형 60 이하입니다. 무조건 60 이하. 다만 60 이하로 공급한 1주택 요겁니다. 여기 이제 맨 나와요.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에 우리가 환지 방식할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끝. 얘는 뭐냐?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끝.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일 이전 고시하게 되면 그 다음날 소유권 넘어갑니다. 그때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부터 소유권 넘어간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전매 안 됩니다. 전매할수 안 됩니다. 단 상속은 되겠죠. 무조건 되겠죠. 리얼 가로주택은요 3주택까지 가능합니다. 3개. 그리고 저를 봅니다. 아까 과밀억제 권역이 아닌 경우가 다 주죠. 그죠? 그러면 과밀억제 권역인 경우는 몇 개 주죠? 하나. 잘 보세요. 과밀억제 권역은 1주택인데 그런데 그 안이 투기가열주구가 아니면은 3주택까지 가능합니다. 원칙은 하나이지만 투기가열주구가 아니면은 3개까지. 투기가열주구이면 하나겠지. 하나. 어렵죠? 좀 더 나와요. 좀 기다려요. 네, 괜찮아요. 이제 멘붕 45%. 4번 관리처분. 네, 쉽게 말하면 환지처분. 얘는 관리처분 이겁니다. 환지처분. 자, 관리처분 개원 관리처분을 하기 위한 계획이고 끝난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하는 겁니다. 기억 관리처분 계획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가로주택의 관리처분은 다음과 같다 그 말이죠. 먼저 읽으시고요. 자, 한 개의 건축물 대지는 1필지의 토지다. 절로 봐요.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 있는 토지는 한 필지이다. 당연한 말씀이죠. 옆에 주택단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주택단지는 하나의 필지 안에 건물이 여러 개 있잖아요.
다 정비구역, 가로구역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당연하죠. 재건축은 건물이니까 뺀 겁니다. 별도로 니은해서. 저를 봐요. 여기 주관경 관리는 아예 관리 처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빼고 나머지들은 가, 나, 다인데 당연히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거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상권자 제외. 여기서 지상권자 포함 나오면은 난리 납니다. 지상권자는 제외입니다. 왜 제외일까요? 이미 알잖아. 지상권자는 왜 제외시키죠? 예? 아니, 가로구이 왜 나와,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왜 얘는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알았지? 소유자가 아니니까. 당연한 말씀이지. 당연한 걸 왜 시험장 가면 왜 당연히 왜 기억이 안 날까? 시험장 가면. 그 다음에 니은 재건축은요. 재건축의 관리 처분은 법령상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조합원 전원 동의받아 그 기준을 법대로 하지 않고 그 기준을 따로 정하면은 따로 정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뭐예요? 전원 동의.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냥 법대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자, 5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건축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당연히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하는 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6번 자, 평가할 때는 당연히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한다. 당연한 말씀. 이때 기업, 재개발과 도시환경. 뭐라고요? 재개발과 도시환경. 시장 군수가 선정계약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해서 산술평가합니다.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은요. 재개발, 도시환경은 2명 이상. 근데 니은 재건축과 가로주택은요 달라요.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1명 이상입니다. 1명 이상 감정평가업자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총회 의결로 정하여 선정 계약한 1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1명 이상, 우리 조합에서 1명 이상. 뭐가? 재건축과 가로주택은. 하지만 거기 위에 재개발과 도시환경은 그냥 시장 군수가 2명에서 다 해버립니다. 재개발과 도시환경은. 자, 6번 관리처분 계획의 공람 및 인가 절차. 자, 저를 봅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처분 계획 작성되면 인가 받는데, 자, 얘는요 인가 받기 전에 얘도 공람시킵니다. 얘는 30일 이상입니다. 이상. 여기 사업시행 계획은 14일이죠. 얘는 30일입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은 인가 가타 여부 통보합니다. 통보. 뭐라고요? 젠 통보 없습니다. 인가 가타 여부 통보. 30일 내에 합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들 쌍가루 6번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입니다. 2번. 그런 다음에 3번 뭐라고요? 그런 다음에 고시합니다. 고시합니다. 인가 받고 그게 3번이에요. 맨 끝에 고시해라. 그 고시할 때 내용이 뭐냐? 기업,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미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요지. 인가하는 요지가 뭐냐라고 오히려 미음을 가끔 물어봅니다.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 계획. 나,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 기반 시설의 명세. 라.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 계획. 따라합시다. 대기신분. 대기신분. 원래는 법에는 순서가 이렇지 않아요. 내가 압리하게 편하게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대기신분이에요. 아시겠죠? 대기신분. 다 같이 시작. 대기신분. 한 번 더 시작. 대기신분. 대기신분. 4번. 시행내는 공람을 실시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밑에 소유자 등등등등에게 뭐라고요? 그 인가 내용을 통지해라. 알려줘라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받고 고시가 되면 나타나는 효과가 뭐냐. 첫 번째, 건축물을 철거한다.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인가 떨어지면 꼭 고시하기, 인가받으면 바로 고시하기 때문에 굳이 고시하기 몇 시간 전이라도 인가받으면은 여기 인가받고 첫 번째 뭐라고요? 철거 시작한다. 한다. 그게 뭐냐? 요거 공사에 착수합니다. 자, 착수하면은 일정 기간 지나가면 이제 공사가 완료되겠죠. 입니다. 공사가 완료가 되면 얘는 일단은 준공검사 신청합니다. 준공검사 신청해서 준공검사가 합격하면 최종 도장 찍어주는 것은 준공인가라고 불러요. 여기서는요. 준공인가 받는다. 이때 준공인가권자가 누구일까요? 따라합니다. 모르면 시장군수, 알면 시장군수. 누굽니까? 시장군수의 인가 받는다. 그러면 현재 시행자가 시장군수가 아닐 때 얘기죠? 이럴 때 공사 준공인가 받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지자체 공보에 고시합니다. 줄여서 공사완료 고시라고 그래요. 공사완료 고시는 누가 하느냐? 당연히 시장군수가 하죠. 현재 시행자가 시장군수라면 자기한테 인가 안 받겠죠? 그럼 당연히 이래 가겠죠. 이렇게. 시행자 누구일 때? 시장 군수일 때죠. 가겠죠.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고 고시하면 공사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지체 없이 고시합니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즉시보다 더 빠른 개념이에요. 뭐 지체 없이 즉시력이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중개사법은 나오겠지만 여기는 그래 안 나와. 뭐 단어가 장난 안 쳐. 우리는 확실하게 하지. 아예 뭐 14일 내에 무슨 뭐 7일 내에 30일 내에 숫자를 집어넣어요. 지체 없이는요. 그 보통 왜 즉시 그러지 왜 이렇게 했냐 그 얘기죠. 즉시보다 얘가 더 빠른 개념이야. 즉시가 새마을 오면 얘는 KTX야. 즉시! 이제 즉시야. 지체 없이! 나도 쪽팔려 지금. 지체 없이. 잘 보세요. 첫 번째, 대지 확정 측량합니다. 두 번째, 확정 측량에서 측량이 되면 토지를 분할해요. 세 번째, 가져가! 통지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시킵니다. 이것이 소유권을 이전시킨 절차의 절차. 여기. 대분통소. 따라합니다. 대분통소. 대분통소. 며칠 내에 하는 거야? 안 속네? 딴 데 가니까 14일 내에 아닙니다. 지체 없이.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공사 완료 고시 이후에 하는 거예요. 중고인가 아닙니다. 공사 완료 고시 이후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라. 이 절차입니다. 해라.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겠다고 고시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면 돼요. 고시만 하면 다음날. 언제? 다음날. 끝. 이때 뭡니까? 첫 번째. 소유권이 넘어간다. 즉 권리가 변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1주택 할 때 나오잖아요. 내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 건축물 가격 범위 내 또는 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부할 수 있다. 이럴 때 1주택은 반드시 60제곱미터 이하로 해라. 그 60제곱미터 이하로 받은 그 소형주택을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끝난 거잖아요. 몇 년? 3년 이내에는 전매 또는 알선 안 된다. 상속은 되지만 그 시점이 끝. 이때. 다음 날. 이럴 때 소유권 이전하겠다고 고시하잖아요. 고시가 1번이라면 고시하고 두 번째 시장 군수에게 보고합니다. 왜? 이게 왜 내가 적느냐? 국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보고하고요. 또 소유권 이전하겠다가 고시하면 자 여기다가 하면 요거요. 얘는 지체 없이 개발법은 환지처분 공고잖아요. 14일 내 등기하죠. 얘는 지체 없이 등기합니다. 얘는 우리가 이제 분양 등기라고 불러요. 당연히 뭐 신청 촉탁이죠. 순서 여기서 바뀌어도 한 게 없습니다. 다만 개발법은 등기소에 먼저 통지한 이후에 하잖아요.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기간 내에 타등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개발법은 예외 있죠. 얘는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법률 자체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요거. 나는 돈 싫어. 돈 내놔. 청산금. 이때 소멸시효. 몇 년이죠? 똑같습니다. 5년. 그러면 현재 관리처분 개별 방식일 때 저를 봐요. 관리처분 인가받고 고시가 되면 바로 뭡니까? 공사 착수죠. 그럼 그 안에, 건물 안에 사람이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사용 수익이 정지된다 그 말이죠. 언제부터? 이날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이날까지. 왜? 다음날 넘어가니까. 그래서 요 기간 내에 원칙. 사용 수익이 정지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예외. 예외는 뭐예요?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경우죠. 예외니까 그죠? 첫 번째 뭡니까? 시행자가 동의한 때. 사용에 시행자가 동의하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재개발 한다, 철거한다. 그럼 저쪽부터 저기는 한 10일 동안, 한 달 동안 사용해라. 가능합니다. 예, 동의하면. 더구나 특히 세입자의 경우는요. 세입자 아직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데 받은 게 더 나가지. 아시겠죠? 아직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난 돈 받는 게 없다. 그냥 개겨. 가능합니다. 돈 받고 나간다 그 말이죠. 자, 요것이 이제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책 보겠습니다. 쌍가로 7번.
건축물에 철거 나오잖아요. 언제 합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인가 받고 그 이후에 철거 시작. 어디 있습니까? 요거 그죠? 인가 후 철거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외, 저를 봐요. 그럼 예외,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기 전, 그죠? 인가 받기 전에도 얼마든지 철거할 수 있다. 그 조건이 예외. 뭐냐? 건물이 지금 막 무너지기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칠 위험이 있어. 비가 오나 태풍 불면은 분명히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및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받고 플러스 시장군수의 허가가 나오면 철거할 수 있다. 언제?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철거하더라도 그 건축물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2번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때는 철거할 수 없다. 철거를 하지 말아라. 제한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일출 전 일무로 네가 깜깜한 밤에 네가 작업하다가 네가 죽겠다. 네가 죽겠어. 호호, 대설, 폭풍. 지금 폭풍 치고 장마 기간이고 지금 태풍 기간인데 작업하다가 네가 날라가. 그래 하지마. 누가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디귿, 재난 발생. 이럴 때는 시키지 말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받으면,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인가받으면 첫 번째 요때부터 철거 시작. 그죠? 두 번째 봐요. 두 번째 요겁니다. 짧게 됩니다. 임대차 보호법 등 X. 임대차 보호법이 주택임대차건 상가임대차건 그 외 많은 임대차 관련된 법률은 적용시 않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가령 여기에 세입자가 많잖아요. 누구든 다 나가줘야 공사가 착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임차인이 얘기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2년 내에는 나 못 나가. 1년 남았거든. 아, 그러셔요? 못합니다. 그죠? 그런 거 적용치 않는다. 무조건 다 나가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떨어지면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 등등등 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말이에요. 사용수익 정지 나오네요. 언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요거요. 까만 거. 원칙 관리처분 계획 고시가 있은 때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사용수익 정지 예외, 시행자의 동의, 손실 보상이 아직 X. 그럴 때는 가능하다. 주택의 공급 보겠습니다. 공급 기준 당연히 기억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해라. 그렇게 하라고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니은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뭐 하는 경우요? 주택을 건설한다 그러면은 입주자 모집 조건, 뭐 방법 이런 거 전부 다 계획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마지막 줄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것은 정비법에서 알아서 하라. 주택법 공급기준은 여기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개발법도 마찬가지였고요. 재개발, 오로지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인데요. 기업, 국장, 시도지사, 시, 군구청장, 주공 등은 조합이 요청하면, 누가 조합이 요청하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한다. 무조건 인수자는 누굽니까? 공공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임을 강조합니다. 재개발. 인수해라.
먼저 저를 보세요. 조합이 요청한다. 최소한대로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 아니에요. 그렇죠? 뭡니까? 요거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가로세기인데 이 중에서 가장 임대주택이 필요한 것은 누구요? 재개발. 예잖아요. 재개발. 이렇게 해서 임대주택이 건설되면은 니은 그 방금 공공시행자 중에서 누가 그 중에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우선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인수 대상자가 시군입니다. 뭐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우선 인수하지만 디귿 인수하기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인수가 안 한답니다. 그러면은 국장에게 조합 등이 했을 때 그 인수 중에서 국장에게 주공등으로 하여금 인수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국장이 인수하는 거 아니니까. 왜 이 국장이 인수사인 건 맞지만 국장에게 하지 않고 시군이고요. 나중에 주공등으로 좀 해달라라고 요청할 수가 있다. 자, 쌍가리 9번. 주택 등 건축물에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 먼저 경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 요 날이 기준일. 만약에 이거보다 앞당겨서 따로 정했다면 밑에 따로 정한 날이 기준일입니다. 요건요, 여러분들이 개발법 시간에 한번 배웠어요. (70페이지) 펴봐요. (70페이지) 쌍가로 3번 폈습니까? 그 옆에 여러분들 페이지 113 해놨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다. 넘기세요. 기준 1. 그러니까 요 다음 날부터는 증가시키는 행위 하지 말라. 해봤자 그 기준 1로 따지겠다. 그 뜻이잖아요. 다음 날부터 하지 말라. 기억,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 필지로 분할하지 말라. 그래봤자 하나다. 니는 단독 다가구를 공동하지 말아라. 물론 증가시키지 않는 걸로 하는 거는 뭐 관계없습니다만은 증가시키는 거는 안 된다. 디귿, 그죠? 끝에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지 말아라. 증가했잖아요. 리얼, 나대지에 건물 짓지 말아라. 나대지 하나에서 건물 생기면 두 개 돼버리잖아요.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로 또는 공동주택으로 해가지고 소유자가 증가하는 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개발법 정리가 되면 같은 맥락이니까 그렇게 봐주시고요. 2번 따로 정했다면 고시해라. 고시함으로써 알려줘라. 그 뜻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자, 공사 완료 1번 시장군수가 아닌 시행자는 공사 완료되면 시장군수에 준공인가받으라. 요거 얘기입니다. 그죠? 준공인가받는 것은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시장군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군수가 아닌 시행자인 경우에 준공인가를 받는다. 그 뜻이죠. 이럴 때 2번 주공 등인 시행자가 다른 법률, 정비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 처리했다면 그냥 준공인가 받은 걸로 보고요. 이때는 시장군수에게 인가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가 받았다고 처리했다고 통보한다. 절차, 기억. 당연히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 실시해서 합격하면 하면은 인가해 준다고 말이죠. 이럴 때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전문기관, 관계행정기관장, 연구기관 많습니다. 전문기관 등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의뢰할 수 있다. 사정없이 동그라미.
저를 봅니다. 다시 한번. 준공 검사 실시는요, 합격 여부입니다. 만약에 시장군수가 내가 준공 검사 실시해서 합격하면은 내가 준공인가 꽝꽝꽝. 근데 준공 검사하는 과정을 시장군수가 안 하고 전문기관,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합격하면은 최종 노당 찍어주는 건 또 시장군수예요. 그러니까 인가전 이렇게 준공검사하는 이런 진행 과정을 시장군수가 안 하고 의뢰할 수 있다. 시험에는요,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강조한 겁니다. 이문적입니다. 시장군수가 하여야 하는데 전문기관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니은 시장군수는 인가받은 사업시행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면, 그죠?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 완료를 지자체 공고에 고시해라. 준공인가하고 공사 완료를 지자체 공고에 고시하라를 줄임말로 공사 완료 고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고시해라. 그런데 저를 보세요. 만약에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자인 경우에는 인가 안 받고 바로 간다 그 뜻이에요. 그게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공사가 완료하면 인가 없이 공사 완료를 당해 공고에 고시해라. 바로 그냥 공사 완료 고시한다 그 말이죠. 4번 준공인가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건축 기준에 적합해요. 이럴 때는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합당하면. 그 다음에 쌍걸 2번 소유권 이전 고시입니다. 소유권 이전, 기업 원칙, 사업 시행에는 언제 공사 완료 고시 이거잖아. 저축에 공사 완료 고시가 있은 때 지체 없이 밑에 다시 한번 공사 완료 고시 있은 때 밑에 지체 없이 첫 번째 대지화적 측량, 두 번째 토지의 분할, 세 번째 통지, 네 번째 소유권 이전. 이게 한 줄 두 줄이 절차. 요것이 작년 시험 나왔습니다. 요 절차 물어보는 거. 정비법에서만 유일하게 절차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더 공부해 놓으면 그 한 문제는 맞추는 겁니다. 위에 거 전부 다. 절차 잘 나와요 시험에. 이럴 때 니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 받아 대지 건축물별로 분양받을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하나하나 따라갈 때 얘기죠. 완공됐다면은 아예 그것만 준공인가를 별도로 받았다면 가능하다 그 말이죠. 2번 자, 시행령은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자체 공고에 고시하고, 저를 보세요. 이것이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지자체 공고에 고시하고, 줄임말이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거예요. 고시.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시장군수에게 보고하라. 저 위에 거, 저 위에. 1번이 고시, 두 번째가 보고예요, 보고. 4번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담보권, 가압류 등기된 권리. 여기요 등기된 권리는요 임차권 때문에 나온 겁니다. 왜? 임차권을 뺀 나머지는요 다 등기되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차권은 다 반드시 앞에 등기되는 임차권. 밑에 대항력의 요건 같은 임차권,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건축물에 설정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내가 옛날에 있던 토지에 이건 개발법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게 얼마짜리든 간에 이렇게 설정된 게 있다면 새롭게 받는 부동산에 똑같이 을구에 설정이 된다는 얘기죠.
상관 3번 등기 절차 및 타 권리 변동의 제한. 1번 시행령은 이전고시, 얘는 소유권 이전고시입니다. 이전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여기에 이전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거요. 그죠? 지체 없이 촉탁 신청 방법으로 신청하고요. 2번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등기할 때까지는 다른 등기하지 못한다. 다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외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3번 등기에 관하여 필요하다면 이거는 뭐라고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자, 3번까지 내가 이제 그대로 부동산으로 받는 거라면 4번은 뭡니까? 나 토지 싫어, 건물 싫어, 돈 좋아. 자, 청산금이죠. 1번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또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전 고시 후에 뭡니까? 이전 고시 후라는 얘기는 거의 뭐 다음 날 그 뜻이요. 이전 고시 후에. 왜냐면 청산금은요 어차피 소유권 토지 대치 때 돈 받는 거니까 그 후에 뭐라고요? 징수하든지 지급하라. 그러니까 내가 종전보다 받는 게 더 많다면은 차액을 징수할 것이고 더 적다면은 돈 받겠죠. 그때는 교부하겠죠. 주로 여러분들 보세요. 재건축할 때 옛날 막 5층짜리 아파트 있죠. 광주도 어디 있는 거 모르겠네. 있죠, 그죠? 그럼 언젠가는 재건축하겠죠. 분명히 오래됐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평수도 작을 거란 말이죠. 새로 받으면은 30평대면은 24평이다 그러면 6평이 그죠? 모자르니까 6평만큼을 더 돈을 내면 되는 것이고, 그죠? 예. 그다음에 적으면은 받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이 가격에서 팔고 분양하고 남으면 뭐 한다고요? 일반 분양하잖아요. 일반 분양은 좀 더 비싸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권을 가진 자에게 그냥 살 때에는 좀 더 일반 분양은 좀 더 싸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달라 그래. 피를 좀 더 줘도 일반 분양만은 조금 낮을 때 사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여러분들 5층짜리 아파트에 있으면 몇 개 놔두세요. 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가격이 많이 안 비쌀 겁니다. 사두면 좋아요. 재건축은 뭐 합법적으로 중간에 가능합니다. 매매 취득 다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겠습니다. 2번 정관, 규약, 시행규정 등에서 분할 징수 및 분할 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분할 액수가 크면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또 따로 정했다면은 뭐 따로 정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저를 봐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이 날이죠.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요거 소유권 이전 고시 전에도 얼마든지 청산금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하다. 특히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때가 주로 이렇죠. 왜 그럴까요? 왜? 돈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저때 가서 한꺼번에 못 주고 못 받아요. 그러니까 미리 해가지고 미리 조금씩 나눠주는 겁니다. 3번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종전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가격은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 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라. 원론적 내용이죠. 자, 4번.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만약에 납부하지 않아요. 돈 주는 건 잘 받아가는데 납부를 안 해. 그러면 기업 시장 군수가 시행자라면 그냥 세금 걷듯이 그냥 징수하면 잘 거치고요. 근데
시장군수가 아닌 시행자는 잘 못 걷어. 그러니까 다시 시행자에게, 즉 시행자인 시장군수에게 당신이 좀 걷어주시오라고. 왜? 당신은 좀 잘 걷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죠.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수수료 몇 프로? 4% 똑같아요. 개발 정비 4%. 넘깁니다. 5번.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해요. 너무 적다 거부해. 그런다고 적다고 더 주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때는 공탁한다. 공탁하면은 준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6번 소멸시효 몇 년? 5년. 자, 5번까지 할게요. 이번 시간. 저당권의 물상 대비.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 들어보세요. 만약에 종전 건축물 토지에 내가 3억이지만 1억 원어치의 융자 있어. 융자. 이것이 새롭게 내가 토지 건축을 받으면은 당연히 1억 원이 을구에 설정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부동산으로 안 받고 돈 받는 거야. 몰래 3억을 받아갖고 먹튀 해버리면 어떻게 돼? 날라가죠? 그러니까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에 1억 원을 뭐 한다고요? 압류한다. 못 받게. 그럼 2억 원만 줄 수 있도록 압류한다. 1억 원을. 이게 바로 저당권의 물상 대비입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부른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